뉴스의 핵심 관계자 뉴핵관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당권 주자죠. 안철수 의원과 함께 정치권 현안 그리고 당권 도전 배경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방송에서 저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예, 저희 방송에도 좀 자주 나와주시면. 물론입니다.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이제 외통위 소속이시기도 하니까요. 현안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이어가고 있는데 한일,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 조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번 순방에 성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떤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성과가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인류 문명사적인 대전환기에서 국제관계가 어떻게 보면 국내 정치 현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절하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현재 왜 인류 문명사적인 대전환기라고 하면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그전에는 미국의 그냥 단극화 체제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지금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런 와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는 반대로 탈세계화, 블록화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제는 이 외교 문제가 단순히 어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 죽고 사는 문제,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강대국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는가, 해법을 찾는 것, 생존 전략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는 패권 전쟁의 양상이 인류 역사상 처음 보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과학기술 패권 전쟁입니다. 그전까지는 사실은 군사력 가지고 패권 전쟁을 한 거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과학기술 패권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생각 아래 이제는 일종의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나라가 모든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별로 분담해서 만들어서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데 거기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우리가 스탠스를 잘 잡아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이런 시기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이런 문제에서 한층 더 앞으로 이런 정상 간의 외교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국익에 도움이 되는 협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지금부터 대통령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것이 외교일 겁니다. 자, 한미일 공동성명에서 이제 북핵 관련해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고,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화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돼서 정상회담을 할지 이것도 관심인데 앞으로 또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순방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또 한편에서는 여러 가지 논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관심이 높으니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성공회와 천주교 신부가 잇따라서 대통령 전용기가 추락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글과 사진을 SNS에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한마디로 정말 부적절합니다. 특히 이렇게 여러 사회를 통합해야 될 그런 직책을 가진 성직자분이 그런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따라서 저는 성공회에서 빨리 해임 조치를 했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적절하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공동의 위기에 대해서 힘을 합해서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런 역할들을 사회 지도층들이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제 무대에서 다른 나라와의 이제 협력 관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쟁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걸 정쟁거리로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도 이해가 되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물론 정쟁할 수 있죠. 여러 가지 또 방법이 다르니까. 근데 이 외교에 대해서는 원 보이스 팔러시, 그러니까 한 목소리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치열하게 논쟁을 거쳐서 한 목소리를 내야지 국익에
국익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입장들을 여야 다 견지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 순방에서 또 다른 논란이 있어서요. 이제 출발하기 전부터 MBC 기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용기 탑승이 배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후 취재 일정에도 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취재 제한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한마디로 이것 자체는 저는 언론 탄압은 아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경고의 의미가 있고 1회로 그쳤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예. 사실은 이것이 취재를 불허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취재를 불허했다면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언론 탄압을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드는 거니까요. 그런데 취재는 하되 그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는 편의를 제공을 하지 않은 거여서 저는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도 이건 그냥 일회성 이번 한 번으로 그쳤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MBC 내부에서도 혹시 그 언론의 자유와 함께 사실은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혹시나 이런 문제들이 없는지 한번 짚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죠. 대통령실에서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경고의 메시지일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결국은 저 유엔 총회에서 나온 그 어떤 대화에 대한 녹취,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뭐 임의로 자막을 붙인 것들, 뭐 이런 것 때문에 한참 논란이 되고 뭐 사실은 지금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도 거기에 대한 일종의 대통령실의 조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전히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로 한 걸음씩 좀 물러서서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은 방법을 찾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죠. 예. 자, 이번 순방 과정에서 특정 언론사가 이제 전용기 탑승이 배제된 것도 출발하기 전부터 이제 논란이 됐는데 순방 일정 이후에 또 관심을 받은 사안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 행보 관련된 얘기였어요. 김 여사 관련해서 그러니까 공식 일정이 아니라 비공개로 개별 일정을 진행한다. 이거에 대한 이제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오드리 헵번, 유명 여배우 오드리 헵번을 따라하는 거 아니냐, 이제 사진을 두고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사진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시면 비슷한 사진은 어떤 사진이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지금까지 찍은 사진 숫자가 예. 거의 뭐 저 숫자를 세기도 힘들 정도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이렇게 비교하고 이런 것 자체는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정말 그 의도가 정말로 진실했는가, 그리고 뭐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적절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짚어보는 거는 다음에 더 잘하기 위해서는 뭐 바람직한 일일 수 있죠. 예. 근데 일부에서 이제 사진 얘기를 하는 건 일부러 그렇게 좀 의도적으로 의도를 갖고 좀 관심을 끌려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제 지적을 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양쪽 다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안 보던 사람도 그런 논란이 있으면 보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뭐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 너무 저는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예. 대통령 순방의 가장 큰 목적은 대한민국의 생존에 관한 정말로 중요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 정상회담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 이 사실 우리 방송 시간도 제한이 있고 이 공중파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 귀중한 국가적인 자산을 좀 더 중요한 일에 많이 하려 했으면 하는 그런 예.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도 그러면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요.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처신이 적절했느냐 이런 지적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제도 야권에서는 물러나야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의원님은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 사퇴를 수습한 다음에 자진 사퇴하는 게 좋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 의도가 무엇이냐? 저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건 어떤 정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예. 정부가 성공해야 국가가 성공하고 국민이 잘 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민심을 제대로 그 용산에 전달하고 그게 반영돼야지 성공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현재 뭐 여론조사도 나오고 주위의 주민분들 이야기도 들어봐도 이 행정안전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주무부처 장관은 꼭 법적인 책임 이런 것 이외에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사퇴하는 것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길이다. 그런 의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정확하게 전달해 드린 것뿐입니다. 예. 하지만 일단은 지금 사태 수습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상미 장관 거취도 그렇고요. 그리고 최근에 국회 운영위에서 김은혜 수석 메모 관련해 가지고 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웃기고 있네라는 이제 그 메모가 포착이 되면서 논란이 됐는데 이걸 두고도 여당 내에서 이제 의견이 좀 엇갈렸어요. 예, 이런 상황을 두고 친윤계 비윤계 간의 불협화음이 이어지는 거 아니냐, 뭐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시각도 있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우선 예, 친윤 비윤 이렇게 나누는 게 저는 적절하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주장만 보고 분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를 보고 분류를 한다면 저는 이해는 갑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윤석열 정부 성공이 1차 목표입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민심을 제대로 용산에 전달을 해야 된다. 예,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또 뭐 언제까지 뭐 지난 정부와 비교를 할 겁니까? 지난 정부에는 이랬으니까 우리도 이래야 된다 하면 국민들이 왜 정권 교체를 해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정부와 비교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정말 그 상권 분립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회를 존중한다 이런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퇴장 조치를 한 것은 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 예, 그것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토대를 조금씩 쌓아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하고 같은 주장을 하는 분 중에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사실은 그 의도를 가지고 서로 다르다고 말하는 것은 뭐 어느 정도 뭐 저 설득력이 있을 수 있지만 주장이 같다고 해서 한 그룹으로 묶이는 거, 뭐 예를 들면 뭐 비윤 이렇게 묶이는 예. 게 저는 그건 잘못된 분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상민 장관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원님도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질문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의원님은 어느 쪽이세요? 친윤이세요, 비윤이세요? 이거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까?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국민이 성공하는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민심을 제대로 전달할 필요가 있고 그게 바로 정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이번에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요. 어제 또 논란이 됐던 것 가운데 하나가 희생자 명단이 일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예. 의원님 이제 의사시기도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건 정말로 적절하지 못합니다. 저 뭐 예를 들면 다른 사고와 틀린 점은 예를 들면 미국에서 9/11 때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사상자가 났고 사실 시체 흔적도 찾지 못한 경우가 있었죠. 그럴 때는 그 여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는 이유가 그 중에서 사실은 그러면서 우리가 몰랐던 분들, 실종자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할 수 있고 또 그 수많은 희생자 중에서 아직 가족분들이 찾지 못한 분들을 또 찾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이 있는 그런 명단 공개입니다. 예. 근데 이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는 이미 희생자들은
전원이 신상이 다 밝혀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적절하지 못하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가족들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아니겠습니까? 반대하는 그런 유가족들의 상처를 더 심하게 뭐라고 할까요? 더 괴롭히는 그런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치권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논쟁이 또 이어지고 있어서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이제 이런 여러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국정조사를 하자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앞으로 예산안 심사도 앞두고 있는데 또 공방이 치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당권이 중요한 그런 상황일 텐데 새로운 리더십이 중요한 상황일 텐데 의원님 같은 경우에 당권 의지가 확고하신 거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 출마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일단 친윤과 비윤을 가르는 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또 그런 관점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내 지지도가 충분하냐, 지지 기반이 충분하냐, 아니면 대중의 인지도가 높고 지지세가 있느냐, 이것도 나눠서 봐야 되는 것으로 보여서요.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당내 지지 기반이 아직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번 당대표 가장 중요한 것은 총선 승리입니다. 그래서 아마 당원분들도 누가 대표가 되면 총선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모일 겁니다. 예. 근데 저 나름대로 이제 다른 당권 주자와 비해서 장점들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저는 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봐줄 사람이 없다? 의원님이 봐줄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보통 전당대회를 여러 번 치른 그런 당권 주자분들은 신세진 사람들이 많아서 그분이 당대표가 되면 기존의 당협위원장들이 대거 교체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공천 파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같으면 그럴 일이 없죠. 저는 오히려 사람만 보고 이기는 공천을 할 수가 있다는 그 점을 하나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사실 누가 대표가 되는 것이 변화를 상징하는 것인가? 사실 저도 여러 가지 전국 선거를 지휘를 해봤습니다만 이 총선은 당 대표 간의 싸움입니다. 예. 그런데 어떤 당 대표가 변화를 상징하는가 봤을 때 기존의 국민의힘에서 있었던 분이 당 대표가 되면 그게 과연 변화를 상징하겠는가? 오히려 저는 제가 되는 것이 이 당은 변화할 수 있다. 국민을 위해서 더 좋은 쪽으로 바뀔 수 있다. 그 시그널이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저는 지난 10년간 그 일종의 중도층이라고도 하고 스윙보터층이라고 합니다만 예.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판단 기준으로 이렇게 그 표를 찍으시고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결국 선거란 거는 1번만 찍으시는 분, 2번만 찍으시는 분이 아니라 스윙보터가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저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0년 동안 이제 정치권에 계시면서요. 중도층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거는 나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거의 출마 선언하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뵙고 얘기 나눈 시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의 핵심 관계자 유핵관 국민의힘 당권 주자 안철수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